너는 자고 있어. 바로 지금. 눈을 뜨고 있더라도 말이야. 이걸 보는 여러분 중 99%는 몽유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어. 자동 조종으로. 자기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확인해보자. 어제 하루를 떠올려봐. 얼마나 많은 진짜 순간을 살았지?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살았던 순간 말이야. 10분, 5분, 0분 솔직하게 네 자신 앞에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바이러스야. 거의 모든 인류를 감염시킨 무의식이라는 바이러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매일 내 삶, 내 에너지, 내 행복을 훔쳐가고 있어. 네가 자는 동안 네 마음은 미친 독재자처럼 네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 두려움, 불안, 후회, 환상 속에 내일을 향한 끝없는 질주. 그리고 너는 그게 너라고 생각하며 맹목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따르지.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해? 주위를 둘러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싫어하는 일터로 가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 잊기 위해 화면에 몰두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 이게 삶이야? 아니면 느린 소멸일까? 하지만 만약 내가 너에게 치료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극소수만이 아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아침 습관 말이야. 7일 만에 너를 이 잠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습관. 이건 마법이 아니야. 이건 의식에 관한 과학이고 에크하르트 톨레의 경험으로 증명되었어. 그는 마음이 문자 그대로 그를 죽이려 할 때 우울증이라는 지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왔고 이제 수백만 명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지. 너 자신과 네 현실을 재부칭하는 방법에 대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나? 그렇다면 꽉 잡아. 이건 너를 바꿀 거야. 다음 몇 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영상을 끄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속 잠들 수도 있지. 선택은 항상 내 몫이야. 자, 깨어있는 채 잠자기. 이 토끼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것을 에고적 마음과의 완전한 동일시라고 불러. 내 마음은 도구야, 망치처럼. 망치로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내 머리를 깰 수도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어. 그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작고 영원히 불만스러운 해설자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봐. 그는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아. 그는 너를 비판하고 또 망쳤군.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마샤 남편은 저런데 너는 미래로 너를 겁주고 해고되면 어쩌지? 병에 걸리면 어쩌지? 과거를 파헤치게 만들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창피해. 그리고 너는 이 목소리를 너 자신으로 받아들여. 너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감옥이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삶을 망치고 있을까? 네가 분명히 알아챌 실제 사례들, 시나리오, 영원한 희생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비난할 대상을 찾아. 정부, 상사, 파트너, 날씨. 주변 모든 것이 나쁘고 너는 불쌍하고 불행한 희생자야. 마음은 이 역할을 사랑해.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서 책임을 덜어주기 때문이지. 하지만 대가는 완전한 무력감과 실제 변화의 부재야. 시나리오, 성공을 향한 질주, 언제나 부족한. 너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만 기쁨은 없어. 곧바로 더 야심찬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지. 너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실패를 두려워해. 네 자존감은 외부 성과에 달려 있어. 하지만 이 허기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마음이 부추기는 너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느낌에 있기 때문이야. 시나리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너는 사랑을 원하지만 누군가 다가오면 그를 밀어내. 마음은 두려움을 슬쩍 내밀지. 배신당할 거야. 상처받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벽을 쌓고 그 뒤에서 외로움에 시달리지. 시나리오, 미루기, 내일의 여왕. 너에게는 꿈과 목표가 있지만 끊임없이 그것들을 나중으로 미뤄. 왜냐고? 마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락한 지대, 그 안락한 지대가 늪이라 할지라도 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그리고 그는 능숙하게 변명을 찾아내지. 시나리오, 몸은 적.
너는 내 외모에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으로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어. 내 몸은 비판과 증오의 대상이 돼. 하지만 그것은 이 생에서 내 집인데도 말이야. 이 시나리오들 중 몇 개가 내 것인가? 솔직해져 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자각은 이미 승리의 절반이야. 왜냐하면 네 사슬을 보지 못하는 한 너는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고통체 파인 바디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 이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감정적 고통이야. 겪어내고 놓아주지 못한 원망, 두려움, 분노. 그리고 이 고통체는 주기적으로 깨어나 새로운 고통을 요구해. 그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며 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어. 그것은 네 무의식을 먹고 자라. 그리고 네가 자는 동안 그것은 너를 조종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심지어 2가지나. 첫 번째,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거의 모든 인류가 이 환상 속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에크하르트 톨레는 살아있는 증거야. 그는 단순히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그는 마음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살 가치가 없다고 속삭였을 때 절대적인 절망의 지옥을 직접 겪었어.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자살 직전에 그에게 자발적인 깨어남이 일어났지. 그는 갑자기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러자 즉시 질문이 떠올랐지. 만약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우리 둘이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고 함께 살 수 없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 순간 분리가 일어났어. 그는 고통받는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췄어.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말없는 고요한 현존 프레젠스를 발견했어. 순수한 의식. 그리고 이 의식, 그것이 네 진정한 본성이야. 그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아. 그것은 그냥 존재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울 거야. 내 뇌를 위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인생 꿀팁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새벽에 아사나도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도 필요 없어. 물론 네가 그쪽에 관심 있다면 그것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네 아침. 네가 눈을 뜬 직후, 그리고 네가 마약 중독자처럼 도파민 한 사발, 내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기 전까지의 첫 몇 분, 내 내면의 독재자 마음이 아침 프로그램 불안할 일 목록 불만을 시작하기 전까지. 습관의 이름. 세상의 경계에서의 5분 침묵. 왜 세상의 경계에서일까? 왜냐하면 이 소중한 순간에 뇌는 아직 잠의 알파, 세타 리듬에서 깨어있는 상태의 베타 리듬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마치 꿈의 세계와 냉혹한 현실 세계 사이에 현관에 있는 것과 같아. 이것은 신성한 공간이야. 이것은 자동 조종 장치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네가 조종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야. 마ung단계. 저녁에 기습 작전 잠들기 전 네가 이미 침대에 있을 때 눈을 감아 깊게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첫 5분 또는 10분 또는 15분 스스로 선택하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 은 오직 나와 나의 깨어남에만 속한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다. 오직 나와 현재 순간뿐이다. 심지어 네가 아침에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서 그냥 숨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어. 네 성공을 프로그래밍해. 이것은 마치 내 내면의 잠자는 요원에게 아침 작전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아. 1단계. 깨어남. 첫 몇 초를 위한 전투, 알람 시계. 공습 사이렌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멜로디로 설정해. 아니면 네가 스스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 눈을 떴다. 멈춰. 바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야. 네 마음은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즉시 사슬에서 풀려날 거야. 늦었어. 뉴스 확인해야 해. 소셜 미디어에 뭐가 있지? 전화해야 해. 이것이 그의 본능이야. 너를 익숙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것. 내 임무는 내면으로 멈춰 라고 말하는 거야. 싸우지 마.
그냥 첫 번째 충동에 굴복하지 마. 내 머릿속에 거대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고 상상해봐. 2단계. 현실 스캔벅 급한 용무가 없다면 일어나지 마. 이곳은 내 요새야. 필요하다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펴되 긴장하지 마.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야. 우리는 내 인식을 보정할 거야. 마음을 위한 기만술, 호흡, 더 많은 감각. 단순히 네 호흡을 느끼기 시작해.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나? 콧구멍, 가슴, 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감각에 집중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봐. 차갑고 신선하게. 폐를 채우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느껴봐. 따뜻하고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작은 멈춤, 그리고 날숨과 들숨 사이의 멈춤을 알아차려. 이것은 신성한 침묵의 멈춤이야. 네 마음은 비명을 지를 거야. 이건 지루해, 무의미해, 문제에 대해 생각하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내면으로 그에게 미소 지어줘. 그리고 부드럽게 마치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듯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려.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이것은 알아차림 근육을 단련하는 거야. 들숨, 너는 삶을 받아들인다. 날숨, 너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준다. 모든 들숨은 새로 시작할 기회다. 모든 날숨은 낡은 것의 작은 죽음이다. 몸 해킹,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느껴라. 감각 속으로 더 깊이. 이제 네 주위의 빛을 네 몸 안으로 향하게 해.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것을 몸의 내적 에너지장을 느끼는 것이라고 불러. 내 손에서 맥동하는 생명을 느껴보려고 해봐. 가벼운 따끔거림, 따뜻함, 진동, 밀도감 또는 가벼움일 수 있어. 네가 무엇을 느끼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느낀다는 것이야. 이제 발로 주의를 옮겨. 발바닥, 침대나 바닥과의 접촉을 느껴봐. 몸통 전체로 주의를 옮겨가며 훑어봐. 배, 가슴, 등, 어깨, 목, 머리.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 없어. 그냥 감각을 스캔해. 네 몸은 기적이야. 그것은 항상 여기 그리고 지금에 있어. 어제의 청구서나 내일의 회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몸과 연결됨으로써 너는 현재에 뿌리내리게 돼. 이 미묘하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껴봐. 이것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것은 삶 자체가 너를 통해 자신을 자각하는 거야. 의식 확장, 우주의 소리를 들어라. 듣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이제 내 청각을 360도로 열어.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말고 네 존재 전체로 들어. 소리를 분석하거나 꼬리표를 붙이지 마. 이건 또 이웃집 드릴 소리네. 이건 내 고양이가 긁는 소리야. 그냥 순수한 소리 진동으로 우주의 음악처럼 받아들여. 지나가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창밖의 새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심지어 내 심장 박동 소리나 완전한 침묵 속 귀에서 들리는 혈액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오고 가도록 허용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너는 소리가 아니야. 너는 그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말 없는 공간이야. 생각 사냥, 너는 내 생각이 아니다. 핵심 순간. 자, 우리 아침 쇼의 주요 손님, 생각들. 그것들은 올 거야, 반드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보는데도 바보 같아 보여. 빨리 매일 확인해야 해.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 이 습관이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그것들과 싸우지 마. 멈추려고 하지 마. 그건 마치 손으로 바람을 멈추려는 것과 같아. 대신 관찰자가 돼. 네가 영화관에 앉아 있고 네 생각들은 화면에 상영되는 영화라고 상상해봐. 때로는 코미디, 때로는 드라마, 때로는 공포 영화지. 너는 그냥 봐. 평가 없이, 몰입 없이. 아하,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군. 흥미로운 영화야. 할 일 목록에 대한 생각이군. 익숙한 줄거리야. 내가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고 비판하는 생각이군. 장르의 고전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이 생각들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 생각들 자체가 아닌 이 말 없는 증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내 깨어나는 의식이야. 내 진정한 본질. 그것은 생각의 파도 아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아. 3단계 보너스 레벨. 이 몇 분을 버텼고 네 마음이 아직 완전한 방해. 공작을 벌이지 못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해 시도할 거야.
한 가지 더 해봐. 낮의 부산함 속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 지금 당장 진심으로 감사한 것을 적어도 3가지 찾아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숨 쉬고 움직이는 이 몸에 감사합니다. 창밖의 햇빛 또는 정화하는 비에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진동의 열쇠야.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줘. 그리고 우주는 관대한 거울처럼 너에게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비춰주기 시작해. 자, 이게 바로 비밀의식의 전부야. 5분, 10분, 15분, 내 선택이야. 매일 아침, 네가 로봇이 되기 전에 너 자신과의 신성한 만남,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내 일부와의 만남. 너무 단순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우리 마음은 복잡한 것을 좋아해. 위대한 변화에는 위대한 노력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실은 종종 표면에 놓여 있어. 하지만 그것을 보려면 깨어나야 해. 그러니 내 말을 믿지 마. 에크하르트 톨레의 권위를 믿지 마. 직접 확인해봐. 이건 내 개인적인 실험이야. 이것은 스파 시술 같지 않을 거야. 네 마음, 내 에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네 의식의 왕좌에 앉아있던 늙고 교활한 용과 같아. 그리고 그는 싸움 없이 자신의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앞으로 7일은 네 개인적인 오디세이, 네 자신의 환상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투야. 2일차.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매트릭스의 반란과 첫 번째, 의심. 너는 깨어나서 과제를 떠올릴 거야. 그리고 즉시 내면의 방해 공작 교향곡이 시작될 거야. 오, 안 돼. 이것만은. 정말 시간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차라리 5분 더. 자겠어! 하며 아무런 내면의 몸도 느껴지지 않아. 그냥 등이 저릴 뿐이야. 생각들은 미친 원숭이처럼 뛰어다닐 거야. 너는 3초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거야. 짜증이 나고 자신에게, 나에게, 톨레에게 화가 날 수도 있어. 이것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이건 정상이야. 이건 네 마음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야. 내 임무는 고집 센 사무라이처럼 그냥 계속하는 거야. 그것이 고문처럼 느껴지더라도, 네가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서 화를 내고 있더라도, 네가 이 혼돈, 이 반란, 이 저항을 알아차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진전이야. 이전에는 네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들었을 거야. 이제 너는 이 서커스의 관찰자야. 산모, 4일차. 잠깐만, 침묵? 이게 진짜라고? 매트릭스의 첫 번째 결함과 불신. 만약 네가 첫 이틀간의 지옥을 견뎌냈다면 분주함에 익숙한 마음에겐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어. 3, 4일째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갑자기 이 모든 정신적 소음 속에서 단 1초 동안, 2초 동안, 어쩌면 무려 5초 동안 머릿속에 완전한 절대적인 침묵이 찾아올 수 있어. 마치 수년간 끊임없이 시끄럽게 울리던 텔레비전 소리를 누군가 갑자기 꺼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만져질 듯한 평온함, 깊이, 공간감이 있어.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즉시 이게 뭐였지? 또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지? 라며 소리치며 돌아올 거야. 그냥 속으로 와,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려. 낮 동안 너는 갑자기 어떤 전형적인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 누가 도로에서 끼어들었거나 아이가 새카펫에 주스를 쏟았을 때 네가 평소보다 덜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 마치 사건과 네 반응 사이에 작지만 구원의 일시정지가 생긴 것처럼 이 일시정지 동안 너는 자동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어. 바로 그거야. 네 아침 경계 근무의 첫 번째 결실이지. 5, 6일차. 세상이 마치 더 밝아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눈을 뜬 건가? 현실의 새로운 설정과 경험의 심화. 수련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나? 어쩌면 즐거워지기까지?
너는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 시간을 흥미롭게 기다리게 돼. 침묵과 현존의 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깊어져. 너는 내면의 몸을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생명, 에너지의 느낌으로 더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주변 세상이 마치 변하는 것 같아.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소리가 더 깨끗하고 입체적으로 들려. 너는 갑자기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유리창의 서리무늬, 벽에 비친 빛의 유희, 우연히 마주친 행인의 미소, 음식 맛이 더 풍부해지고. 너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생각을 멋대로 판단하거나 넘겨짚지 않고 진정으로 듣기 시작해. 관계가 따뜻해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과 공감이 더 많아져. 마치 평생 세상을 바라보던 더럽고 김서린 안경을 벗은 것 같아. 7일차. 더 이상 자고 싶지 않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일주일, 7일. 너는 해냈어. 매일 아침 세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든 간에 너는 버텼어. 뒤를 돌아봐. 지금 내 상태, 평소의 불안 수준, 네 반응, 전반적인 기분을 불과 7일 전과 비교해봐. 아마 차이를 느낄 거야. 어쩌면 내면의 평화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이 더 맑아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동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이 줄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네가 조금 더 진짜가 된 느낌일 수도 있어. 이것은 결승선이 아니야. 네가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공중부양을 할 것이라는 뜻도 아니야. 아니,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되찾으려 할 거야. 낡은 습관들이 고개를 들겠지.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무기가 있어. 경험이 있어.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마음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의 맛을 보았어. 그리고 그 맛은 이제 잊을 수 없어.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아니야. 오히려 선택의 지점이지. 이 길을 의식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늪이 다시 너를 빨아들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아침 습관은 네가 찾아서 사용하는 법을 배운 열쇠와 같아. 이제 내 임무는 매일 아침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현재 순간으로 네 깨어난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단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사소한 일에 덜 신경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네 의식의 깨어남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이 아니야. 이것은 내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물질적 부나 경력 성취보다 중요한 이유야. 내 돈과 경력, 새로운 수준, 네가 에고가 지시하는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현존 상태에서 행동할 때 너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 이전에는 내 불안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던 기회들을 보게 돼. 안정적이지만 싫어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내 진정한 소명을 따를 용기를 내게 돼. 놀랍게도 바로 그때 돈이 종종 더 쉽게 들어오기 시작해. 네 자아 실현의 부산물처럼. 너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해. 네가 더 깊은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밀려와 내 관계, 깊이와 진정성.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 비난 또는 기대가 없다고 상상해봐. 너는 그냥 들어. 너는 그냥 그를 봐. 진정으로. 네 과거 경험과 투영의 필터 없이. 이것은 마법이야. 네가 고통체에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인한 어리석은 다툼이 사라져. 진정한 친밀감, 이해, 수용이 나타나. 너는 네 마음이 그린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살아있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은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도 해당돼. 내 건강, 진정한 치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현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 네가 불안한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때 너는 문자 그대로 네 시스템에서 독을 제거하는 거야.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수면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돼. 네가 내면의 전쟁으로 몸을 방해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해.
너는 내 몸에 필요,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어떤 음식이 유익한지를 더 잘 느끼기, 시작해던 내 사명과 천직, 영혼의 부름을 듣기. 우리 각자에게는 이 생에서 독특한 재능, 독특한 목표가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소리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영혼의 조용한 속삭임을 들을 수 없어. 네가 현존 수련을 통해 내면의 침묵 공간을 만들 때 너는 이 미묘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시작해. 사회, 부모 또는 광고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져. 너는 해야 하는 일을 멈추고 네가 태어난 이유인 일을 엄청난 에너지와 기쁨으로 하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이 깊은 의미로 가득 차게 돼. 내 세상 인식, 평범함 속의 마법, 마음의 베일이 걷히면 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살아있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보기 시작해. 평범한 것들이 갑자기 깊이와 의미를 갖게 돼. 일출, 새소리, 단순한 음식의 맛, 낯선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조용한 기쁨의 원천이 돼.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연속이기를 멈추고 내 모든 원자로 살아야 할 놀라운 모험으로 변해. 현재 순간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사라져. 단순하지만 놀라운 한 가지를 이해해. 내 주변 세상은 내 내면 상태의 거울이야. 내 내면의 생각, 두려움, 비난의 전쟁이 격렬하다면 바로 그것을 밖에서 보고 끌어당기게 될 거야. 내 내면의 평화, 수용, 명료함이 자리 잡으면 세상은 너에게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해. 에크하르트 톨레는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유일하고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 자신의 의식을 깨우는 것. 깨어난, 의식 있는 각 사람은 이 때때로 미치고 잠든 세상에서 강력한 빛의 등대와 같아. 너는 단순히 네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구상의 의식의 전 지구적 변형의 일부가 되는 거야. 이런 규모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마음은 가장 교묘한 방해꾼이자 환상의 대가야. 그는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무의식의 마구간으로 돌아가도록 수천 가지 이유를 댈 거야. 그의 주요 속임수를 정면으로 알고 방역할 준비를 해. 마음의 함정. 이런 헛소리에 쓸 시간이 전혀 없어. 만트라 해독제, 거짓말, 나는 의미 없는 스크롤링, 드라마 시청 또는 공허한 대화에 몇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내 삶을 위해, 내 깨어남을 위해 15분을 찾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야. 나는 나를 선택한다. 나는 현존을 선택한다. 나 자신을 위한 10분이 없다면 내게는 삶이 없고 분주함만 있을 뿐이다. 마음의 함정, 묘우. 이건 끔찍하게 지루해. 지루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만트라 해독제. 지루함은 침묵과 존재의 단순함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다. 내 마음은 끊임없는 자극, 드라마, 오락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 지루함 뒤에는 마치 커튼 뒤처럼 내 불안한 마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깊은 평화, 명료함, 기쁨이 숨겨져 있다. 지루함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지루함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관찰한다. 마음의 함정. 3. 내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어. 이건 나랑 안 맞아. 만트라 해독제. 목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에게는 불가능하다.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말 없는 공간이다. 내가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그리고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공이다. 마음의 함정, 스마사하. 하루, 이틀, 사흘 걸렀더니 모든 게 끝났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 만트라 해독제. 이것은 내 에고의 완벽주의다. 거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만약 내가 걸려 넘어졌다면 진흙탕에 누워 자신을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계속 나아간다. 오늘은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다. 나는 오늘 아침 수련으로 그냥 돌아간다. 자책 없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마음의 함정, 모바라모. 일주일 동안 수련했는데 특별히 변한 게 없어. 이건 다 사기야. 만트라 해독제. 변화는 미묘하고 점진적일 수 있다. 내 마음은 영화에서처럼 불꽃놀이와 즉각적인 깨달음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종종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나는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존 과정 그 자체를 위해 수련을 계속한다. 그리고 나는 작은 변화들에 주목한다. 내가 조금 더 차분해졌나? 조금 더 의식적이 되었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졌나? 이것은 이미 엄청난 승리다. 기억해. 네 마음은 네 낡은 나의 천재적인 변호사야. 그는 네가 아늑한 또는 그렇지 않은 감옥에 머물도록 1000가지 농어를 찾을 거야. 네 임무는 네 새롭고 깨어난 나의 훨씬 더 천재적인 검사가 되는 거야. 자, 너는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지도를 받았고, 나침반도 받았고, 심지어 첫 7일간의 대략적인 경로도 받았지. 너는 갈림길에 서 있어.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침 뻘짓을 할까 말까의 선택이 아니야. 이것은 내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할 근본적인 선택이야. 그 유명한 매트릭스 외서처럼 기억나? 모피어스가 너에게 2가지 알약을 제안하잖아. 파란 알약. 너는 이 영상을 닫는다. 들었던 모든 것을 잊는다. 익숙한 깨어있는 채 잠자기로 돌아간다. 불안한 마음에 조종당하며 자동 조종으로 계속 살아간다. 삶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상황에 대해 불평한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와서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다린다. 이것은 익숙한 길이다. 예측 가능한 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에게는 실망, 후회, 조용한 절망으로 가는 길이다. 빨간 알약. 너는 도전을 받아들인다. 너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너는 네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내 진정한 모습이 누구인지 알아볼 기회를 자신에게 준다. 너는 이 아침 여정을 내 내면 깊숙이 시작한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너에게 규율, 용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의심이 있을 것이고, 퇴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진정하고 참된 삶으로 가는 길, 존재의 기쁨으로 가는 길,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 네 놀라운 잠재력의 실현으로 가는 길이다. 이 아침 습관, 이것이 내 개인적인 빨간 알약이야. 이것은 마법이 아니야. 이것이 너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주지는 않아. 이것은 열쇠야, 도구. 하지만 새로운 현실로 가는 문은 너 자신이 열어야 해. 그리고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식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할 건가? 내일 말고, 나중 말고, 지금 계속 네 마음의 꼭두각시가 되어 강요된 남의 프로그램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네 익숙한 환상과 빌어먹을 5분, 10분을 매일 아침 걸고 진정한 너 자신을 찾고 네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것인가? 깨어남을 향한 너의 첫 번째 과제, 네가 겁쟁이가 아니고 실제 변화에 준비되었다면 지금 당장 단 1초도 미루지 말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내 결정을 반영하는 단어 하나를 써. 도전, 깨어남, 행동, 모험, 자유 또는 네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단어든 좋아. 이것은 네 의도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야. 이것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야. 이 영상을 단순히 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어쩌면 이것은 네가 그들에게 해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거야. 네 주변 사람들의 깨어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줘.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잡담만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함께 단계별로 낡은 프로그램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고 새로운 현실을 구축할 거야. 실용적인 도구, 깊은 통찰력, 그리고 너와 같은 깨어나는 빛의 전사들의 커뮤니티 지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침을 위한 너만의 깨어남의 재단을 만들어. 이것은 그냥 편안한 베개, 촛불, 너에게 영감을 주는 그림일 수도 있어. 네 의도를 상기시켜주는 작은 것이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내일 아침 시작해. 기분 좋을 때, 일 처리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내일. 왜냐하면 언젠가는 절대 안 한다의 암호이기 때문이야. 네 낡은 삶은 네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 끝났어. 새로운 삶은 첫 번째 의식적인 아침과 함께 시작돼. 네. 자신의 삶의 수동적인 관객이 되는 것을 멈춰. 내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춰. 내 현실의 건축가가 돼. 내 마음의 주인이 돼. 깨어나. 매트릭스가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주는 네 첫걸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어.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자.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야.